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약속을 한 남자친구가 있었으나 결혼을 하지 않게 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주변에 제 이야기를 들려준 지인들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도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고 허락해 주셨고 회사 동료들도 알고 있어서 청첩장을 보내고 결혼을 알렸어요. 그러나 결혼 준비를 하며 갑자기 결혼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축하하고 오시라고 했지만 결혼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정말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라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모두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걸 몰랐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 싸운 적 없이 정말 빠르게 결혼 준비를 끝냈어요. 회사에 초대장을 돌리는 도중에도 기쁜 마음만 가득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날벼락은 정말 맑은 하늘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혼이 2주 앞둔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잘 자라며 인사를 나누었는데 아침에 그의 출근도 안 했다고 하면서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대리님 종원 씨와 오늘 연락하셨나요? 아이차 정말 갑자기 연락이 안 되네요. 아니야, 어제까지만 해도 연락이 됐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회사에 나와도 출근 안 했다고 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세요? 어젯밤엔 따로 연락 받은 적이 없는데. 종원 씨랑 연락을 못했다고 출근도 안 한 건 연차를 썼나 봐요. 나는 안 한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지현 씨도 몰랐다고 하네. 이게 무슨 일인 거야? 종원 씨한테 따로 연락받은 게 없어. 혹시 뭐 숨기고 프로포즈 준비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 그래, 그럭저럭 타이밍이 그렇겠지? 지연 씨 아직 프로포즈를 받지 않은 거니? 에이, 종원 씨도 참 이렇게 대놓고 프로포즈 준비를 하는구나. 모르는 척 해야지. 아침까지는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준비를 해서 그런 게 아니겠냐는 건지 신경 쓰지 말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나도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어. 하지만 점심 이후로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하다. 왠지 다들 나를 조심스럽게 쳐다보는 느낌이 들고 나만 빼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와 눈이 마주치면 입술을 꾹 다물고 눈치만 살피는데 남자친구와 연관이 있는 예감이 들었다.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럴까? 대리님, 무슨 숨긴 게 있나요? 모두 나만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피해하듯한 분위기잖아.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대리님을 붙잡고 늘어지며 캐물자 대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입사 동기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가 나를 찾아왔어. 지연아, 여기 있네. 아, 너 뭐야? 아, 너 종원 씨랑 연락돼. 지금 회사 난리 났어. 들었어. 아니, 종원 씨랑 연락이 안 돼. 회사가 난리 났다니. 왜? 아, 종원 씨 때문이야. 지금 나만 모르는 어떤 것이 있는 거지? 대리님, 얼른 얘기해 주세요. 아, 뭐야, 대리님. 아직도 지원이한테 말 안 해주셨어요. 뭐야. 아무리 입이 안 떨어져도 그렇지? 인한테 물어보고 사실해야 되죠? 지연아, 이걸 봐, 이거네. 예비 신랑 종원 씨야. 아니야, 지연 씨야. 아, 입이 진짜 안 떨어지고 우리도 가운데서 난처해.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판단이 안 섰어.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 보여줄게. 자, 봐봐.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온 모바일 청첩장이 있어. 누가 받았는데? 이걸 점심시간에 받았다고. 나는 못 받았는데. 나만 빼고 다 받았다는 소리야? 회사 사람들한테 돌린 모바일 청첩장 속 신랑은 나의 예비 신랑이 있어요. 하지만 함께 사진 찍힌 여자는 제가 아니었어요. 아, 나는 처음에 포토샵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너를 못 알아보는 건가 했어? 근데 이름을 보니까 내가 아니더라고. 종원 씨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게 무슨 장난이라 아니야? 조현 씨 핸드폰 해킹 당한 거 아니냐고. 너 연락 안 뜬다며 오늘 하루 종일. 그나저나 지현 씨 여자 누군지 혹시 알아? 회사 사람들 전부 당황해서 뭐라 말도 못했어. 이 여자가 지원 씨 아닌 건 아는데 청첩장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장난인 건지 해킹이라도 당한 건지.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갑자기 한 달 전에 사내 커플 결혼한다고 청 놓고 결혼 일주일 전에 딴 여자랑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낼 리가 없잖아. 이 여자 누구야? 난 모르는 사람인데 이걸 종원 씨가 보냈다고요. 나만 빼고 회사 사람들한테 전부요. 대리님, 종원 씨가 대리님한테 연락을 받지 않아요. 전화해 주세요.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아요. 그래 기다려봐. 야,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해 볼게. 아이 그나저나 지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소리잖아. 그럼 지금 이게 진짜 종원 씨가 여기 사진 속 여자랑 결혼한다는 소리야? 여보세요. 종원 씨, 연하 박대리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종원 씨, 지연 씨랑 결혼 안 해. 대리님이 제 예비 신랑론과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스피커폰을 켜시고. 아, 대리님, 참 일이 그렇게 됐어요.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제가 지연이한테 조만 따로 연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차 해주세요. 야, 박종원, 지금 스피커폰이 내가 대리님한테 전화 걸어 달라고.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진짜로 장난치는 건지 이런 상황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아. 빨리 해명을 해야 해. 모두가 무슨 일인지 물었고 너와 예비 신랑이 통화를 하자고 할 줄이야. 예비 신랑은 조용했어. 입사 동기 중 하나가 나에게 상황을 얘기했어. 박종원 씨, 이건 장난 아니겠지? 문제가 심각해. 지연이는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없어 걱정한 적이 많았어.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니야? 예비 신부에게 전화를 받지 않고 회사 동료들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 무슨 일이야? 둘이서 이야기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야? 예비 신랑과 대화를 끝내고 예비 신부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어. 상황이 너무 믿기 힘들어서 입사 동기가 회사를 떠나자며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어. 지연아, 지금 회사를 왜 안 나와? 혹시 회사를 그만두었어? 인사팀에 가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아, 혹시 회사에서 그만둔 거야? 인사팀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상황이 진짜일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확신이 없어서 인사팀에 가서 예비 신랑의 퇴사를 요구했어. 컨펌하는데 직원을 퇴사시킨다면 정말 믿을 수 없다. 박종원 씨가 부서를 나온 건가요? 인사팀은 맞다고만 말하는데 어제 퇴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가 강하게 사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사람들도 이제 나를 잘 알게 된다고 하니 위로의 말도 전하고 싶지 않고 안타까운 눈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네요. 저희 부서 과장님과도 면담이 있었어요. 충격적이라서 오늘은 적당히 일하고 일찍 들어가라고 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가족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부터 시작해서 결혼이 취소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그런데 전화와 문자에 응답이 없던 예비 신랑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회사 앞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예비 신랑을 만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나서 가족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예비 신랑을 만나러 나갔는데 예비 신랑이 여자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아마 대리의 모바일 청첩장 안에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직접 봐도 믿을 수가 없네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회사 사람들은 다 당황해 있고 뭔가 해킹당한 건 아닌지 물어보는데 나에겐 뭘 알아서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우리 결혼 청첩장은 아니어서 다른 휴대폰 초대장을 보냈어. 그 여자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과장님과 면담했던 내가 보낸 그 초대장 때문에
예비 신랑은 제 이야기에 아무런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여 앉아 있어요. 약간 거만해 보이는 태도였고 찝찝한 마음으로 의아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 농담이 아니야, 진짜야. 이 사람이 내가 곧 결혼하는 사람이라고. 나 혼자 나오면 내가 전혀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같이 나왔어. 나이 어리고 결혼하려는 여자랑 넌 정말 미쳤어? 왜 갑자기 이런 소리야? 회식을 끝내고 회사에 초대장 돌리고 이제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았어.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다니 너 지금 나랑 이별하고 싶은 거야? 그 여자가 뭔데? 너 그 여자를 언제 봤다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저 여자를 조심해. 내 예비 신부로서 내 안에 있을 사람이니까 좀 예의를 갖고 호칭 좀 잘 지켜줄래? 저 여자가 어린 거면 차라리 이분저분 하든가. 처음 뵌 사람인데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해? 무례하게. 뭐, 그 여자를 모르게 바람이라도 피웠니? 나랑 결혼 준비하는 동안 그 여자랑도 결혼 준비를 한 거냐고. 그러지 않으면서 언제 그 여자를 봤다고 결혼하려는 거야?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자리에 앉아있는 미지의 연인에게 예의를 갖고 해줘. 너, 그 여자한테 뭐 부족한 점이라도 잡혔나? 그저 바람이라는 단어를 빌린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아니야, 지연아. 그저 바람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사랑을 더럽히지 마. 이젠 너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뿐이야. 진정한 사랑이 너였다면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남자친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여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죠. 종원 씨, 솔직히 말하자면 그 여자가 너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을 직감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 차라리 정직하게 얘기해줘. 너무 비참한 사랑 이야기는 그만하고 너 모르나? 저 여자가 정체는 뭔지 말해봐. 아, 그렇구나. 너와 나 사이에 간단한 말은 없을 거야. 정직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 여자는 300억 상속가야. 맞아. 너희 말대로 사랑 타령은 우리 두 사이엔 맞지 않아. 생각해봐. 우리 둘이 평생 돈을 벌어봤자 서울에 집 하나 사냐고. 그것조차 대출을 해야 할 것이고 매달 대출 이자가 나갈 텐데. 넌 그걸 감당하며 결혼하고 싶어 해? 맞아. 그래. 나도 그랬었어. 혼자보다 둘이서 빚을 상환하는 게 더 빠르겠지? 그 여자가 몇백억 상속을 받는다 했니? 너, 그럼 지금은 돈 때문에 날 버리고 그 여자에게 갈 거니? 그 소리야? 그래서 그 여자와 진짜 결혼할 거야? 그래서 회사 사람들에게 청첩장까지 보냈다는 거지? 아, 그래. 당연하지. 난 너가 나와 같은 상황에서 날 버리고 몇백억 상속받는 부자 남자에게 간다고 하면 서운할 거야. 하지만 너를 비난하거나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야. 몇백억이 몇백억이지. 우리는 그런 돈을 평생 만질 수도 없어. 돈이라고, 아니 넌 콜랑 몇 억도 없잖아. 나한테 이렇게 몇백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당연히 널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종현 씨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어. 그래 어게 내가 몇 년 동안 사랑하던 여자를 버리고 저 여자한테 간다고 치자. 그래도 너랑 나 사이의 예의 정도는 지켜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회사 사람들 전부 다 하는 내 새로운 여자의 결혼 소식을 혼자 모르고 바보처럼 있어야 해. 날 그렇게 만들어줘야 했어. 연인 간의 최소한 예의로 나한테 먼저 이야기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원아, 정신 차려. 나는 우리 상에서 결정하자고 매달리신 몸이야. 아, 그런 여자가 나 좋다고 들었는데 서민 따인 너한테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예의를 지켰어야 한다는 거야? 좋은데 말로 설명해 주었더니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최지연아, 주제 파악하라고. 내까지 감히 결혼하겠다고 나한테 덤빈 거야.
속으로는 너도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지. 부모 양쪽 다 없는 고아 출신 내가 걷어준다 뭐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야, 뭐 나까지 내가 내게 준다고 생각해? 너 진짜 최악이야. 사랑한다. 나밖에 없다 뭐 그러더니 속으로 그렇게 자격지심과 열등감 똘똘 뭉쳐서 음침한 생각을 하면서 날 만나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렇게라도 나를 못된 인간 만들면 내 속이 편하니? 부모 양쪽 다 없는 너 같은 사람 우리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하던 거 너야?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안 본다고. 너 하나만 사람 괜찮으면 괜찮은 거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고. 너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300억대 상속녀가 내 옆에 있으니 우리 집안도 갑자기 하잖아 보여. 넌 왜 이렇게 껄끄럽게 행동하니? 우리 예비 신부를 데려온 거야? 자, 외모나 재력으로 넌 한참도 뒤처지지 않아. 양심 있으면 결혼을 무효로 못하겠지? 아직도 날 좋아한다면 행복을 빌어줘. 이 여자와 행복하게 살아. 짜증스럽게 꾸붕대지 말고 넌 침착해야 해.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텐데. 너처럼 아직 여기 앉아있지 않았겠지? 몇백억에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느껴질지도 몰라. 지금 내 시간은 회사 사람들과 지낼 것 같아. 결혼 초대장이 왔나 봐.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거니? 돈 때문에 남을 버리고 가는 거로 날 욕하겠어? 300억대 상속녀를 이기다니. 내가 좋아. 지금 결혼식 규모를 보여줘. 버리고 갔던 이유를 이해하고 남을 것이야. 몇백억으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에게 통보하지 마. 너무 거들 때리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당당한지? 내가 했잖아. 몇백억 앞에 한 무너질 자신이 있어? 너도 웃을 만큼 좋겠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해. 이게 내가 널 위해 해줄 마지막 배려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널 이혼자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만들어지지 않았어. 지금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할 거야. 다들 너는 불쌍한 파원인 만큼 그대로 가자고. 그리고 삼자 대면을 해줘서 너도 미련이 빨리 사라질 거야. 아, 나 화장실 갈 거니까 우리 신부님이 오기 전에 얼른 사라져버려. 이런 증오신용을 보였어요. 뻔뻔하고 무례해서 말도 막히고 어쩔 두 사람도 없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 멍하게 앉아서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속녀라는 여자가 나를 붙잡았어. 종원 씨 이야기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 종원 씨 오기 전에 지연 씨에게 할 말이 좀 있어서 잘 들어라. 그 여자는 갑자기 나한테 선물 같은 걸 줬어. 종원 씨 오기 전에 지연 씨에게 말할 게 있으니까 잘 알아듣도록 그러더라고. 그게 다 뻔뻔한 막간놈이나 같은 남자가 필요했어. 종원 씨가 딱 내가 찾던 그런 남편감이 그거야. 그런 남자가 필요했어. 어차피 재산 하나 놀리고 나 집에 백성 없이 필요한 남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재산 내어놓지 않아도 되는 놈이 도리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니 그쪽도 더 이상 그런 놈한테 미련 가지지를 말아야 해. 어떻게 보면 내가 그쪽 인생 저딴 놈에게 맡길 뻔한 거 구해준 것과 다를 바 없어야죠.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왜 필요한지, 당신한테 쓸모있는 놈이 필요한 건지 몰라도 나한테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내가 받을 가치도 없는 놈이었지만 말이에요. 뭐 집에 돈이 많은데 금수저를 우리 집에 들여줬을 때 무시하고 배척해버리겠다고. 왜 그렇게 당당한지? 내가 했잖아. 몇백억 앞에 한 무너질 자신이 있어? 너도 웃을 만큼 좋겠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해. 이게 내가 널 위해 해줄 마지막 배려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널 이혼자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우리 집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부모님은 언제까지 돈을 방치하고 노는 것이냐고 질책하셨어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며 결혼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재산도 못 받을 거라며 남자 하나는 있어야 밖에서 무시당하지 않겠느냐며 시집가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종원 씨가 만나고 있는 남자랑 결혼하라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부모님은 그러시는데 난 남과 나눌 생각이 없어서 고 하나 나눠주자는 생각이었어요. 뭐 그쪽이 내 조건에 맞는 것 같았어요. 난 중원 씨를 양보할 수 없어요. 중원 씨는 그 이유로 나를 선택했다는 걸 알아요.
몇백억이 지현 씨라든지 종원 씨에게로 가야 할 돈인데 그 돈에 이미 나를 버린 거라면 본인을 더 더듬어 볼 필요 없나요? 중원 씨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지. 사랑 타령 같은 걸 안 하는 돈만 보는 심플한 사람이라고 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사랑 타령 안 하고 정말 돈만 보고 영혼조차 팔 수 있을 만큼 하등한 인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중원 씨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어요? 물러서 보고 내가 무슨 범죄자인 줄 알아요 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은 없어요? 중원 씨가 늙어 죽을 때까지 제 남편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집안의 사위로서 남자 역할을 잘 해낸다면 오히려 중원 씨에게 더 유리할 거예요. 사실론 이미 중원 씨는 내게 손해를 보았고 마음은 이미 나에게 돌아섰어요. 이제 와서 상황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괜찮게 놓아주는 게 좋겠어요. 괜히 중원 씨 마음 흔들려고 해봤자 헛된 일이라고 봉투를 건넸어요. 저의 것과 함께 넣어줄게요. 지금 빨리 확인해요. 깔끔하게 끝내요. 잘해줄 때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상속녀는 예비 신랑처럼 천박하고 저속한 마인드였다. 교양 있는 이상한 여자였어요. 이미 재산에서 자신한테 졌다며 어떻게 자기를 이길 거냐고 물었어요. 고급스럽게 자기를 놓아주기를 요구했어요. 괜히 매달리거나 예비 신랑 마음 흔들 생각은 하지 말라며 함경이를 다쳤어요. 나도 남 신타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고 싶어요. 당신의 결혼 파티에 참석할 생각은 없어요? 난 숨만 쉬기로 하고 월급을 받아도 그런 돈은 만질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돈을 준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러워서요. 더 이상 이어나갈 일이 없겠네요. 정말 멋지네요. 제가 그 자리에서 봉투 속에서 돈을 모두 꺼내서 상속받은 그 사람에게 던졌어요. 5만 원짜리 지폐들이 살짝 떨어져서 여자 얼굴에 쏟아졌답니다. 그 뒤에 빠르게 자리를 휩쓸고 나가는데 예비 신랑이 뒤에서 깜짝 놀라며 다가와서 돈을 주워다 쳤어요. 어떻게 보면 둘이 잘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상속받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소셜미디어에서 느낌이 물씬 느껴졌죠. 그래서 그 상속받은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은 그냥 잊고 지나갔을 텐데 내 성격은 조금 다른데요. 화가 잘 풀리지 않는 편이라서 물고 늘어져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사실 친하지는 않지만 외갓집에 삼촌 아는 분이 계셨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삼촌에게 이야기하라는데 이 상속받은 여자에 대해 조사 부탁드리기로 했어요. 여기 지연아, 좀 도와줄 수 있나? 어떤 상황인지 말해줄래? 나는 파혼했어. 예비 신랑이 몇백억대 상속을 받은 여자랑 연결돼서 파혼했어. 그 여자랑 술자리에서 만나서 예비 신랑이랑 파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하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돈에 빨려버렸어요. 사람이 이런 쓰레기 같은 녀석이 해병대 출신인 내가 가서 정신교육 좀 다시 시켜줘. 아저씨 같은 유달자가 일반인한테 그러면 큰일 나요. 애들 태권도 관장으로 계신 분이 괜히 주먹 잘못 쓰셨다가 얼굴 키시면 안 되죠. 그냥 조사만 해주세요. 영 찜찜해서요. 에휴, 알겠어요. 사실 아저씨가 우스갯소리로 소시적 건의라 했던 거야? 법 일하시는 분 아니고 국가지정기관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설 탐정에 있어 어쩌다 그분이랑 좀 연이 닿아서 아직도 같이 술 먹고 하는 사이다. 어쨌든 영 찜찜하다는 거지? 그 여자 이름은 알고 있어? 결혼한다고 모바일 청첩장 보낸 게 있어서 아마 부모님 이름까지도 알 수 있을 거야. 제가 회사 동기한테 부탁해서 문자로 이름 보내드릴게요. 해병대 출신의 태권도 관장으로 계시는 불같은 성격과 엄청난 행동파 하셨어요. 제가 문자로 그 여자의 이름과 부모님 이름까지 보내드리고 나서 며칠 안가 탐정부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생기는 건지 너무 기가 막혔어요.
몇백억 대 상속 열라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집안인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를 하는 집안인 거였어요. 근데 4단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예비 신랑의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상속의 부모님은 원수였던 겁니다. 박종현 씨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점집을 종종 나가셨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 상속녀인 김현지 씨의 엄마를 만난 것 같고요. 이 상속녀의 엄마가 무슨 골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박종원 씨의 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상속 여성인 어머니가 그 골프 클럽의 회장이었는데 클럽 회원들은 전부 상속 여성의 지시 아래 다단계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그래요. 다 다단계 구조에 있었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종원 씨의 돌아가신 어머님과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 상속 여성의 어머니가 박종원 씨의 어머니를 꼬시고 다단계에 가입시켰습니다. 이 다단계예요. 요즘 다단계는 SNS를 활용한 소득 제도라죠. 수입이 어느 정도이면 수수료만 주면 되는데요. 톡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김현지 씨의 어머니는 그 다단계의 꼭대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박종원 씨의 어머님이 다단계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누군가를 꼬시고 가입시켜 돈을 벌려고 했지만 그걸 못했고 다단계에 돈만 날렸다고 하네요. 박종원 씨는 아마 중학생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 다단계는 비를 내며 경영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죠? 다들 돈을 잘 버는 척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해도 돼. 나만 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나마 현명한 사람들은 중간에 멈추기도 하지만 이 아주머니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빚을 꽤 많이 잃었어요. 그렇게 불안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이 유소 하나만 딱 남긴 채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아, 세상에, 종원 씨가 중학생 때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요. 그건 완전히 상속의 엄마가 그렇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근데 또 알아보니까 종원 씨는 아버님이 꽤 옛날 옛적 고리타분하고 가부장적인 남편의 표본이라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 남편분을 엄청 무서워했대요. 귀도 못 펴고 잘 못 마주치시고 그러니 아마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을 남편한테 욕먹을까 두려워서 사실대로 말하지도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자식 혼자 세상에 남기는 것보다 자기가 욕먹는 게 더 두려웠던 거죠. 아, 세상에, 대체 남편이 어떻게 하면 빚지는 게 두려워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죠. 믿을 수가 없네요. 아, 근데 종현 씨의 아버지도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날 이후로 자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는 생각으로 죄책감에 시달린 모양입니다. 시름시름 마르며 일도 나가지 않았고 술을 가까이 했대요. 아, 그분은 술 취해 길을 가다가 자살을 했답니다. 그 김현지 씨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종원 씨의 부모님을 모두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종원 씨가 그 집안에 장가를 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저도 종원 씨 어린 시절 이야기를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여 부모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당시 어떠했는지, 어머니가 왜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지, 다단계라는 집안이 어디인지 파헤칠 생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결국 그 다단계로 어머니를 끌어들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동안 아픈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우연한 사실이네요. 부모를 떠나보낸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을 한 인간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더라면 제가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웃겼습니다. 자기가 넘어간 꾀일까요? 부모의 원수를 사랑하다가 돈에 사로잡혀 돌아가시게 한 것처럼 결혼 약속도 있었다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후회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탐정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왜 종원 씨와 결혼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거나요? 그런데 왜요? 뭔가 아는 게 있나요? 종원 씨의 엄마는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야기했었죠.
무당이 상속녀의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종원 씨의 부모가 죽어서 상속녀 집안에 귀신이 돼서 어디로 가서 것입니다. 괴롭힘과 지난 오류를 청산하기 위해서 종원 씨와 상속녀 결혼을 시켜야 한다고 했대요. 종원 씨의 부모 귀신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습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종원 씨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제안했어요. 만남 이후에는 탐정으로부터 받은 사진들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상속녀의 정체를 밝히는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결혼식 날, 동영상을 틀어 서로의 정체를 드러내고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할 때도 영상을 만들기를 좋아해서 영상 편집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전 남자친구와 결혼하면서 결혼식 영상도 직접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일에 대해 허탈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신랑과 신부가 바쁜 사이에 제가 만든 그 동영상을 직원에게 전달했어요. 사실은 이를 미리 보였어야 했는데 마지막 수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최종 수정본을 틀어주시길 바래서 애썼어요. 직원들에게 조금 죄송했지만 절박하게 요청해서 실수를 범했어요. 동영상을 전달한 후 신부 쪽의 손님들 뒤에 숨어서 부부를 지켜보았어요. 두 사람이 혼전을 앞두고 지금은 버진으로 만나 서로 속으로 걷고 결혼 서약서를 읽을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직원에게 전달했던 동영상이 재생되었죠. 그 영상에는 상속녀 집안이 대대로 다단계로 해온 집안이라는 사실과 골프 클럽에서의 예비 신랑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를 만났던 것, 모임 회원들 전부 다단계라는 것과 결국 예비 신랑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것 그리고 신부가 의도적으로 신랑에게 접근했다는까지 전부 밝혀지고 있었어요. 하객들 난리가 났죠. 신랑 측 객석에서는 회사 사람들도 몇몇 보이더라고요. 전 남자친구 놈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상속녀가 어떤 이유로 자기를 선택했든 관심도 없었겠지만 그 여자가 자기 부모의 원수라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자기 부모를 그렇게 만든 집안이 바로 여기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얼굴이라고 그 여자도 잔뜩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여자네 엄마도 매우 당황해했고요. 아니 무슨 다단계? 다단계는 합법적으로 돈 벌고 있는 집안이야. 누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 음해하려고 해? 당장 영상 안고 결혼식장 고소할 테야. 이 영상 누가 틀었어?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해. 지금 그게 중요해. 해명 좀 하란 말이야. 저게 사실이냐고? 엄마 때문에 저 남자 부모가 그렇게 된 게 사실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엄마 말 듣고 저 남자랑 결혼을 해야 내가 잘 산다며. 그래서 저 남자 소개해 준 거잖아. 또 점쟁이 말 듣고 붙여준 거야. 저는 신랑 신부 그리고 신부의 엄마까지 난리법석을 떠낸 동안 조심조심 결혼식장에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저게 진짜야? 영상에서 말한 게 진짜냐고. 당신이 그런 거야? 당신네 집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 거냐 말이야? 그걸 알면서 나한테 했다이야. 내가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만든 집안이랑 결혼할 것 같아. 당신들 사이코패스야. 아니야. 중시 절대 아니야.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현재 저는 증거가 없어 누가 결혼을 방해하려고 그런 비현실적인 영상을 만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엄마, 조용히 있지 말고 도와줄래? 사실이 아니야. 새로운 신부조차도 그 사실을 몰라. 하지만 엄마는 어쩌면 제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엄마는 쉽게 말할 수 없고 진정만 취하라고 했어요. 진정해봐. 그래, 일단 진정을 취하고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 그런 영상 때문에 하객들도 난리야? 여기서 모두가 화목하게 해야 중요해. 결혼식을 마무리 지어야 해.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나면 무슨 얘기인지 드러낼까? 명백한 사건이 발현하고 결혼이 끝난 다음에 경찰을 부를 수도 있겠네. 여기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신랑은 하객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쳤어. 상속녀의 엄마는 궁지에 몰려 자신의 딸을 데려가려 했지만 하객들이 그걸 막아 선동했어.
난리야. 그래서 결혼식장을 나왔어. 결혼식장을 나오자마자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했어. 결혼식장에서 진실을 말했다는 게 나인 걸 알아줬어. 지연아, 결혼식장에서 그 비디오를 틀어줬던 건 너였지. 그런 집안과 결혼하려 했어. 내가 막아주거나 지켜주려 했던 거야. 그래, 그때 당시에 이해를 해주시겠니? 사람에게 한 번만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주면 좋겠어. 모든 게 거짓말일지도 모르잖아. 내가 막아준 건 아마 원수와의 결혼일 수도 있어. 아, 제발 한 번만 이해해줘.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저는 협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 종원 씨에게 상속녀와 상속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점점 나는 자주 있는 것 같았다. 매년 한 번씩 점을 보러 가는데 우리 딸의 사주가 달라졌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이때 어머니가 딸에게 가서 과오를 갚아야 한다고 하면 딸의 사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결국 부모님은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나는 정말 몰랐다. 엄마는 그냥 우리 집의 적절한 사위라고 당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로 했다. 나는 잘못이 없었다. 종원이와 결혼하면 인생이 평탄하다고 했던데 종원이의 부모는 우리 집 고명딸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 놈에게 접근해야 했다. 점에서 종원이와 반드시 결혼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다. 예비 장모는 자기 딸을 살리려면 종원이와 반드시 결혼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돈이 얼마가 든다 해도 자기가 부담할 것이라 말했다. 이때 종원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나의 임무는 끝난 것 같다.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니까 남은 3명이 알아서 처리하고 나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몇백억이든 날 이해하는데 시간을 들이며 파혼까지 한 나쁜 놈은 이제 나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 놈은 이제 나에게는 아빠와 피의 원수, 그리고 사별자뿐이었습니다. 그 불량 놈은 돈 때문에 여자친구까지 버렸고 내가 그에게 친구들까지 등을 돌림은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친구들조차 그가 부잣집 딸과 결혼하여 콩고물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여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물부지런한 놈들일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놈이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자 친구들 모두가 나에게 연락하여 그놈의 인격이 쓰레기라며 손절하겠다며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나오라고 하여 그러더니 나와 더욱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부잣집 딸과의 결혼이 불받친 뒤에는 그놈에게 남은 인연은 예전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 후에 그 끔찍한 집안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원수였기 때문에 난 정말 고마웠어. 역시 지연아, 너 하나야. 내가 잠시 미쳤었던 걸까? 300억이 뭘까? 나는 멍청했어. 이제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보고 싶어, 지연아. 그래도 너밖에 기댈 곳이 없어. 그러나 너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너에게 나머지 돈과 같은 것들은 다 내 자물쇠 묘지라면서 뻔뻔하게 연락을 주었어. 그게 다 내가 친 트랩이야. 300억에 빠져서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빠, 나, 그리고 회사 사람들도. 몇백억이 사라지자야 나는 다시 보였어. 남아있는 친구들도 그의 선택이었고 후회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너에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판 무덤이야. 300억에 눈이 멀어서 온갖 사람들을 속이다니. 모든 것을 무시하고 돈만 바라보고 결혼했던 결혼. 그 결과가 이런 것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자업자득이거나 헤어질 때라도 최소한 예의를 지키기를 바랐는데 내가 돈에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쓰레기가 될 수 있는지 이미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너를 내 곁에 두고 싶지 않다. 내가 혼자서 해결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솔직히 이해의 마음도 느꼈지만 몇백억 상속을 받은 여자 때문에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 회사에서 나를 우습게 여긴 행동, 카페에서 마주했을 때 나를 무시한 것 등을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도 사라졌다.
친구들은 돈만 쫓는 놈이 그만큼 받아먹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도 마음이 그랬다. 어쩌면 부모의 원수와 결혼했다면서도 몇백억 상속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돈만을 우선시한다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쳐놓는 것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다. 운명적으로 앞날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긴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다.